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Do Vision Language Models Present Space and How라는 논문으로 이번 ICLR 2025년도 오랄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논문 선택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연구실 오빠들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관련돼서 좀 논문을 많이 리뷰를 했던 것 같아서 비전 랭귀지 모델, 액션 모델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VLM 기반이다 보니까 VLM 자체가 어떻게 공간을 보는지에 대한 분석한 논문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논문 순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자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저자로 공동으로 올라가신 분이 3분이 계시고 모두 다 첫 번째 분 빼고는 미시간 대학교에 현재 다니고 재학 중이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분도 미시간 대학교에 계실 때 쓴 논문이신 것 같고 첫 번째 분은 지금 현재 PhD 박사 학생으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 다니면서 인바디드 AI랑 멀티모달을 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분은 특이하게 아직 학사이십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리즈닝과 익스플레이너블 AI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분도 미시간 대학에서 로봇 러닝과 멀티모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농구공이 자동차의 오른쪽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씬이 나와져 있을 때 이 각각의 모든 장면은 다 yes라고 대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은 카메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오른쪽에 농구공이 있는 상태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동차의 오른쪽에 농구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자동차의 시점으로 봤을 때 자동차의 오른쪽에 농구공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다 다른 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맞고 아닐 수 있는 그런 씬이 존재하고 이런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frame of reference, 여기서는 FO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관점에서 이 레퍼런스를 보는지에 따라서 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자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메인 퀘스천은 만약 VLM, 비전 랭귀지 모델 자체가 공간 표현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인 퀘스천을 가지고 풀어나가시고요.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컴포트라는 프레임워크로 VLM 자체의 공간 추론 능력을 평가할 때 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모호한 표현 혹은 뚜렷하게 어떤 명시적인 표현을 줬을 때 얼마나 잘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좀 정량적인 지표로 계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구성과 평가 지표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VLM 자체가 공간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간략한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언어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공간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앞쪽, 뒤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과 같은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절대적인 방향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준의 물체와 물체 사이의 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레퍼런스,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처럼 어떤 자동차를 표현할 때 공의 왼쪽에 있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의 오른쪽에 있는 공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를 두고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FOR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인 FOR 같은 경우에는 GPS에 사용하는 좀 절대적인 어느 곳에서 사용하든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내재적 FOR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 대상의 시점으로 볼 때의 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와 같이 어떤 방향성이 뚜렷한 물체에 대해서 이 의자를 기준으로 앞쪽에 공이 있다, 뒤쪽에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여기서는 내재적 FO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대적 FOR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대변을 하는 FOR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입장 혹은 그걸 듣고 있는 어떤 청자의 입장 등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상대적 FOR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내재적 FOR이나 상대적 FOR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너의 시점에서 오른쪽 공이 있어 해서 너의 시점에서라는 명시적인 시점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모호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씬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어드레스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잡고 보는지에 따라서 이 똑같은 공이 차의 뒤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의 표현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이 이 앞에 있는 명시적인 조건을 달아주지 않았을 때 이 언어를 말하는 국가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도 선호되는 FOR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중심적인 언어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앞에 있는 명시적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화자 중심의 FOR을 선호하게 돼서 이 씬에 대해서는 이 공이 차 뒤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선호되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대적 FOR이라도 이 좌표 측이 화자의 입장에 화자가 갖고 있는 좌표 측과 동일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회전 변환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Translate Projection과 Rotated Projection 그리고 Reflected Projection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VLM의 공간 이해에 대한 추론이 이 FOR을 어떻게 따지는지 그리고 그 FOR을 넘어서 그 물체가 갖는 좌표계 자체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의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스페이셜한 이해도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간략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이 비전 랭귀지 모델 자체가 갖는 첫 번째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원래 갖고 있는 LLM 자체의 높은 성능을 비전과 엮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LLM이 있고 기존에 VLM이 있을 때 비전 인코더가 있을 때 이 비전 인코더가 말해주는 특징에 대해서 이 LLM에게 같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텍스트 이미지 쌍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학습시키는 방법을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인스트럭트 빌립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건 이제 LLM과 이미지 인코더가 갖는 피처에 대해서 어떻게 엮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Q4머라는 새로운 모듈을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것처럼 어떤 이미지에 대해 텍스트로 묻고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텍스트에 관한 어떤 특정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VLM을 여기서는 그라운디드 VLM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어떤 특정한 리전을 명시해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처럼 리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그멘테이션까지 픽셀 바이 픽셀로 노테이션을 걸어서 이 VLM 자체가 전체적인 이미지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마다의 지역적인 요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페이셜 비전 랭귀지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선 VLM들은 대부분 다 2D 기반으로 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이 됐다면 스페이셜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3D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리전 캡셔닝 뿐만 아니라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세그멘테이션 같이 2D보다 3D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학습이 되고 있는 게 스페이셜 VLM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두 개를 예시를 놨는데 이 두 개 다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라는 좀 비교적 대기업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스페이셜 VLM이 좀 많이 연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연구된 VLM 자체가 로보틱스와 같은 좀 다양한 태스크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페이셜 VLM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VLM 자체에 대한 공간 추론 능력에 대한 벤치마크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앞서 저자들이 언급을 했던 FOR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표현은 생각하지 않은 벤치마크들이고 또 공간이 갖는 바이너리한 표현이 아니라 좀 연속성을 갖는 공간에 대한 특징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간 추론이 과연 일관성 있게 계속 일관성 있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지표도 제하지 않았다는 단점을 들어서 이 컴포트라는 저자분들이 제시하는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태스크 포뮬레이션은 이건 실제로 블렌더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와
물체를 표현하는 공간관계를 표현하는 텍스트가 있을 때 이 VLM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yes or no에 대한 확률값을 내뱉도록 하는 인퍼런스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씬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준 대상, 예를 들면 여기서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농구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씬과 그 스페셜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와 같은 공간 관계를 나타냈고요. 랭귀지도 여기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국적 언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109개의 언어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씬은 왼쪽처럼 방향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동그란 공을 기준으로 색깔만 달랐을 때 각각의 공간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씬을 셋업을 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레퍼런스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좀 있는 침대라던가 벤치라던가 자전거 같은 물체를 다양하게 해서 이거에 대한 공간관계를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랭귀지 같은 경우에도 높 같은 경우에는 여기 NOP라고 표현된 것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뷰포인트인지 말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는 약간 모호성을 띠는 프롬프트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카메라 시점과 그 청자의 시점과 그 기준 대상 물체의 시점으로 각각 명시를 했을 때의 결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 같은 경우에는 72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컴포트 카로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다양성을 평가할 때는 57,000개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각각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연속성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평가 지표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좀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대한 평가 지표를 할 때 이 공에 대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공을 기준으로 빨간색 공이 360도를 10도 간격으로 회전하게끔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 180도, 해당 방향을 기준으로 180도 이내를 허용 범위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면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yes로 대답할 확률에 대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어 모델의 편향성 때문에 편향성 기반으로 해서 매트릭을 또 한번 설계를 합니다. 지난번에 박선동 연구원님이 리뷰해 주신 논문처럼 언어 모델 자체가 긍정적인 응답에 편향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VLM 자체가 긍정적인 대답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대답에 대해서 높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 확률값 자체를 노멀라이징을 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사인이나 헤미스피어 같이 특정 오른쪽에 해당하는 라벨이 이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헤미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반구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산적인 라벨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사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모델 자체가 일관되게 계속 표현을 한다면 그 10도 간격으로 공이 돌아갈 때 그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모두 VLM 자체가 공간 표현에 일관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일한 공간 관계에 대한 이제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스인데요. 만약 이게 왼쪽의 그림처럼 똑같은 공간 관계이지만 오브젝트 사이즈가 다르거나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한들 빨간색과 파란색 공에 대한 공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의 베리언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고하게 계속 똑같은 확률을 내뱉는지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 자체가 인터폴레이션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자체가 조금 스무스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저주파 필터링을 했을 때 그 오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매트릭도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관되게 계속 이 공간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으로 첫 번째로 이제 정반대 대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만약 180도 기준의 정반대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VLM 자체가 확률적으로 대칭을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아래와 같은 매트릭을 추가를 하고요. 반대로 한 공간관계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확률에 대해서도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확률과 왼쪽에 있지 않을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매트릭을 포함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VLM 자체가 어떤 FOR을 기준으로 좀 친화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점을 뚜렷하게 지정을 해준다면 이걸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VLM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들과 그라운디드 VLM 그리고 플러스 좀 다국어를 할 수 있는 VLM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OR 중에 어떤 FOR을 좀 선호할지, 첫 번째는 이제 변환 자폭의 FOR 말고 이 카메라 시점과 그 해당하는 그 씬에 대한 좌표계가 어떤 좌표계일 때 가장 선호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에 대해서 세임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가 갖는 그 프론트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론트를 거꾸로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낮을수록 이 코사인에 대한 유사할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결과적으로는 백, 프론트, 앞,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로 바꾼 좌표계에서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왔고 오른쪽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시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립 시리즈 위에 있는 이 블립 관련된 블립 관련된 메소드 이외에는 다 리플렉티드 된 프로젝션 관계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예외적으로 GPT랑 라바에서 나온 지표들인데요. 이 빨간색이 코사인에 대한 그 이상적인 결과이고, 이 깜장색이 실제로 나온 결과인데, 이 0도일 때, 그러니까 완전 바로 백에 있을 때, 아니면 바로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프리딕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나란히 있는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호되는 FOR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앞선 그 명시적인 관계, 이게 카메라 뷰인지 아니면 청자의 뷰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게 없을 때 각각의 어떤 FOR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매트릭 계산을 했을 때 모두 에고센트릭,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 중심의 FOR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백과 프론트에 대한 분석이고 여기가 왼쪽, 오른쪽에 대한 분석인데 전반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대한 성능이 백과 프론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가 오른쪽, 왼쪽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공간을 표현은 잘 하나 백, 프론트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으로 나와서 모든 공간 관계를 일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과연 명확하게 이 시점을 명시를 해준다면 이 VLM이 그 시점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이 농구공이 차 뒤에 있어? 라고만 했다면 여기서는 이 카메라 시점을 기반으로 이 농구공이 자동차 뒤에 있어? 라고 좀 프롬프트를 길게 늘려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에고센트릭이나 내재적 물체 기준 혹은 그 청자 기준으로 다 명확하게 시점을 언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에고센트릭일 때가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고 심지어는 인트린식과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yes or no에 대한 랜덤 레이스를 한 50%의 어큐러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랜덤한 결과에 수렴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VLM 자체가 너무 에고센트릭한 FOR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뷰 포인트로의 전환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VLM 자체가 공간 표현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F1 스코어에서 오브젝트 정확도와 나머지 어큐러시 그리고 일관성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 편차와 그 대칭성에 대한 일관성을 보기 위한 매트릭까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VLM 성능 저하 자체가 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계속 분립 모델을 제외하고라고 계속 언급했던 이유가 여기서 좀 풀리는 점이 없잖아 있는데, 분립 모델 자체가 있는 오브젝트 자체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좀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공간 추론을 임의로 슈퍼바이스드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계속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거에 비교했을 때 GLAM과 같은 모델은 F1 스코어가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추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인지를 잘 한다고 한들 오브젝트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VLM들이 영어로 학습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가 아닌 영어권 이외의 다른 언어들에 대한 문화적인 관습이 과연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세계 지도에서 나온 건 이제 영어가 보통 보라색권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실제로는 사실 영어권 이외에 사실 동아시아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영어권과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고요. 실제 여기서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언어가 영어 이외에 다른 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선정된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면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영어 이외에는 다 다른 프로젝션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GPT 같은 경우에는 GPT의 프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다 영어에 다 똑같이 편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대한 선호도는 전혀 맞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은 총 3가지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VLM들이 공간 표현 자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연속된 공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고센트릭, 그러니까 이 카메라 시점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과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VLM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VLM 자체를 좀 멀티뷰를 원한다면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셋에 대한 파인튜닝이 좀 불가피해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 문화에 대한 선호도 FOR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특정 언어로 좀 학습을 하고 싶다면 영어 이외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